네, 5위와 6위 소식은요. 민주당에서 햄버거 보살까지 등장했다. 도대체 이 정권은 너무 도사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아마 청와대로 돌아갈 것 같다. 명태균 씨는 청와대 가지 말고 용산으로 가라 본인이 주장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자, 이 두 가지 논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김용현은 12월 3일 당일 오전 11시 40분 국방 컨벤션 센터 오찬에서 이미 국회가 국방 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12월 3일 18시경부터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서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신문단장, 93회 제2기갑여단장, 그리고 방정환 준장 등이 모여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 제2기갑여단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기갑여단으로 K1A2로 무장한 3개의 전차대대가 배속되어 있습니다. 예, 민주당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헬기에서 공수부대가 오고 또 707 특수전 부대가 오고 HID도 동원되고 아예 탱크까지 준비를 했었다. 이건 사실 진짜 내란의 징후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육군 제2기갑여단 충성부대인데, 자, 적의 심장까지 끝까지 기동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주에서 오게 되면요, 금세 서울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직선거리로 약 3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요. 12.12 사태 때 중앙청을 점령했던 바로 그 부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에 있었던 여단장이 어디에 참석을 했으냐? 자, 내란을 모의했다고 되어 있는 이 햄버거 집 회동, 여기에 93회 육군 제2기갑 여단장이 참석을 했었다. 그리고 김용군 예벽 대령, 여기는 헌병이죠. 군사경찰. 여기도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모의했다. 국민의힘 쪽의 용산에서는 무슨 햄버거집에서 내란을 모의하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회동이 있었던 것들이 사실로 지금 경찰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민주당에서 뭐라고 주장하느냐? 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 사람이 점집을 운영한 걸로 나오고 있죠. 그랬더니 천공, 건진법사, 명태균에 이어 햄버거 보살 노상원까지. 만약 용산 대통령실이 행여나 탄핵이 안 되도록 탄핵 기각 주문을 외우고 있다면 꿈 깨라 라고 오늘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성춘 부장. 예.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제 나왔던 사람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 다 도사, 법사, 명태균도 지리산 도사라고 불렸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도사, 법사, 명리학을 다루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는지가 참 참담합니다. 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부정을 하겠죠. 어떻게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그런 얘기를 했겠냐라고 부정을 하겠지만, 지금 관계자들이 거기 모였다는 것 자체가 노상원 전 사령관입니다. 2018년에 불명예 전역을 했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입니다. 민간인 신분인 사람이 이렇게 현직 장성들, 대령들을 한 장소에 모을 수 있었던 그 힘, 뒤에 누가 있었다는 의심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2월 1일 저 패스트푸드점 회동뿐만 아니라 12월 3일 계엄이 있었던 당일에도 전 정보사령부 관으로서 현직 정보사령관에 있는 정보사령부에 있는 그 요원들과 이 대령들, 장성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저 패스트푸드점에 정말 점을 봐주기 위해서 불렀다고 보는 거는 국민들을 정말 그냥 속이는 기만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 노상원 씨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지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나중에 분명 반드시 사죄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저 노상원 씨가 어떻게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었는지, 뒷배에는 김용현 전 장관,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여기에 나오는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멤버들이 사실상 이 12.12 사태에 있었던 하나회나 다름없는 조직이다. 우리는 민주당 과거에 이 충암파들, 충암고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확장해 보니 저런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구체적인 인물들까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비상계엄의 주역들, 내란죄의 주역들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사실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에 나왔던 이상한
정책들 이런 것들이 다 뒤에 이런 무속 논란이 있었던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그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이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가지고 이 TV 토론에 3번인가 출연했을 때 제가 대변인한테 그 사진을 받아보고 화를 냈습니다. 대변인은 이거 확인도 안 해보고 내한테 가짜 뉴스를 전달하냐?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제가 상상할 수가 없었. 제가 지금까지 검사로서 해온 일들이 법정에 가서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을 저는 해오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뭐 무속이나 이런 거로 어떤 판단을 하고 이러는 것은, 그거는 제가 그동안 살아온 그 공직 경로에 비추어 봤을 때 그건 전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 예,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게 사실 그동안 명태균 씨 논란으로 인해서 뭐 공천 개입이 있었네 없었네, 비선 논란이 있었네 없었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법적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서 가려져야겠습니다만,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우리가 아는 대통령이 뭐 이렇게 먼저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여러 가지 탄핵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막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사실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민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번 건도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뭐 말하자면 천공, 건진, 명태균, 사실 이번 계엄과 크게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 총동원해가지고 공격하는 걸, 이걸 정치학 용어로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딱지 붙임. 예. 딱지를 붙임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혐오와 이제 말하자면은 국민들의 이제 멸시를 이제 유도하는 그런 건데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직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중요한 거는 계엄 사태 때 누가 개입했고 과도하게 이게 계엄이 이루어졌고 아니면 뒤에 적법하지 않은 민간인이 개입했다. 예. 이건 밝혀져야 할 건데 거기에 무속 논란이 왜 나옵니까? 그리고 물론 이 사람이 생활의 수단으로 점집을 노상원 전 사령관이 했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천공, 명태균에 이어서 건진까지 다 소환해서 이 정권은 주술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아주 나쁜 딱지 붙이기고 이른바 민주당에 유리한 프레이밍을 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도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의 책임은 정말 큽니다. 근데 그때 가서 뭐 아니면 말고시게 이런 얘기들이,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나중에 수권정당, 정말 대한정당이 되고자 한다면은 최소한 이런 데서는 좀 선별적으로 이슈를 제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무작정 딱지 붙이기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중에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무속의 주술의 관상까지 이게 21세기가 맞나? 예, 뭐 AI 시대, 예, 챗 GPT의 시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논란을 빚고 있는 게 맞나? 예,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끝까지 투쟁하겠다? 꼭 옛날에 제가 얘기했던 관상학 교수가 악어상이기 때문에 끝까지 싸운다. 그런데 그게 딱 연상되더라고요. 악어상이니까 걷기도 그렇게 어그저그저 걷고, 악어가 싸움을 하면 절대 지지 않고 끝까지 한대요. 그래서 난 딱 그게 떠오르는데, 야, 아직도 저분들이 주술 속에서 살고 있구나. 예, 김직존 대변인, 국정원장까지 지낸 박지원 의원이 뭐 악어상 뭐 저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지금 없는 얘기를 박지원 의원이 지어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좀 전에 뭐 라벨링, 딱지 붙이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손바닥에 임금왕자 써가지고 나온 것도 사실이고, 이번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집에 가보니까 그 집이 지금 점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안에를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해서 보니까 거기에 이번에 이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뭔가 써놨다는 그런 수첩이 발견됐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영적인 대화를 나눴다라는 얘기를 본인 스스로가 사람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사실들을 우리가 놓고, 지금 대통령께서 과연 이런 것들을 본인은 안 믿는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이것에 의해서 비상계엄까지도 이렇게 국가적으로 가장 중대한 또 국민들의 삶을 갖다가 한 번에 송두리째 이렇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이런 그 어떤 주술적인 의미에서 결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지금 사실상 거의 드러나고 있는데 여전히 그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앞으로 뭐 그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될 것으로 보고 이런 그 주술적인 부분 아니면 영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의존했다면 잘못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먼저다. 이것을 무조건 감싸주려고만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